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과감하게 6월 달에 풀어도 되는데 갑자기 2월 달에 풀고 계시고. 왜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큰 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큰 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꼽을 쳐놨던 거를 하나씩 이제 풀어주실 것 같은데, 날 좀 주목해줘라. 그러면서 TV에 나오시는데 얼굴이 주목받고 싶으신 얼굴. 아, 나도 좀 봐줘라. 저쪽만 있는 거 아니다? 그렇죠. 요즘 너무 이슈에서 밀려난 상황이었었고, 예, 요즘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등장을 하시면서 지금 언론을 쥐락펴락. 내 말 한마디면 6월까지 안 기다려도 돼. 그냥 바로 풀어줄게, 내일부터. 그래서 오늘이 왔습니다. 오늘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봤지? 뭐 이런 지금 느낌이고, 사실 그 전에도, 규제를 풀기 전에도 들썩들썩 하면서 계속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왔었는데. 그렇죠. 많이 올랐습니다. 잠실이 반포랑 같이 이번 장을 주도했죠. 되게 그래서 좀 좋아 보이십니다, 얼굴이. 좋을 수밖에 없죠. 여기저기서 뭐 과일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10억씩 올랐는데 사과 한 박스 오고 막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 3구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풀린 곳과 또 안 풀린 곳이 이번에 안 풀린 곳도 많아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영향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떻게 좀 보세요, 이번 해제? 이번 해제가 그 삼성역 주변에 잠실동, 대치동, 청담동 이게 재건축 아파트를 다 풀어주진 않았어요. 맞습니다. 안전진단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군데? 14군데는 그대로 놔뒀거든요. 그러니까는 요거까지 풀어주면 시장에 너무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서 그거는 우선 놔뒀고 나머지는 290개 단지는 다 풀어줬습니다. 일반 단지. 일반 단지들은.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또 다 풀어주면 이게 임팩트가 없기 때문에 1차로 풀어주고 좀 내 임팩트 봤지? 다음에 좀 또 풀어줄게. 여의도 목동 내가 풀어줄 수도 있어. 막 이렇게 그렇게 그죠? 6월에 한번 볼까? 여의도 저기 목동 쪽은 그 전인데 뭐 지금 보십시오. 6월이 이제 1년 만기인데 전세로 말하면 만기인데 만기 전에 내가 풀어줄 수 있어. 봤지? 내 말 한마디면 바로 다음 날이면 이렇게 다 풀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보니까.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는 서울시장으로서 원래 역대 서울시장들이 대선에 많이 나갔어요. 나갔고 또 대통령도 됐고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청계천하고 그리고 버스 환승 그 두 가지로 대선에 나갔으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도 꿈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좀 잠실, 특히 이제 잠실. 강남에 잠실. 뭐 수강생분들 안테나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네. 강남 3구 쪽 잠실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럼? 난리 났죠. 난리 났습니까? 예, 작년에 5월쯤에 풀어준다 1년씩 연장을 했었으니까요. 토어제가. 그래서 풀어준다 했을 때도 한바탕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결국 연장을 하더라고요. 선거 이슈가 없었으니까. 근데 올해는 보니까 작년엔 그런데 난리가 났었어도 막 매수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5월에.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지만 오히려 6월 끝나고 나서 여름에 불 붙었거든요. 작년에. 가을, 겨울에 좀 가라앉고. 근데 올해는 초부터 지난번 잠실 오셨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올 초가 작년 하반기였었잖아요. 올 초가 심상치 않을 거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잠실 우리 비타 형님 집에서.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요 이슈하고 같이 맞물려서 탄핵 이슈하고 맞물려서 지금 비상계엄 이슈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요동치는 와중에 이렇게 6월까지 기다리던 게 갑자기 2월에 풀려버리니까 지금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실이 또 신기한 게 1월, 2월 달에 특별한 이슈가 없었고 잠잠한데 반포 조금 치고 나가는 분위기 속에서 잠실도 거래가 많이 됐어요. 특히 최근 몇 주 전서부터 굉장한 많은 거래가 있었는데 뭐 당연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엔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좀 공격적인 말을 하셨는데 그거 보고 이렇게 하신 분보다 그 전에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았는 걸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심정적으로 이렇게 조금 알고 있으시던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전혀 이슈가 없고 막 분위기가 탄핵과 비상계엄으로 어지러운 상황에서 지금 리센츠 30평대가 29억까지 거래됐다는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거든요. 27억이 전고점이었었어요. 근데 갑자기 2억을 더? 아무리 로열동 로열층이라고 그래도 그러면 이제 강남 핵심지 가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30억이니까 평당 1억이 돼버리잖아요. 잠실이 강남 3구 중에서 송파면 그래도 제일
아래쪽에 속하는데 상중하에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제 그 위쪽으로 다 영향을 미치고 아래쪽도 야 30억인데 우리 10억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끌어올리겠죠. 그래서 이번 파급 효과는 뭐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파급 효과는 오세훈 시장의 존재감 플러스 우리 향후 우리 강남 부동산, 서울 전체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는 방아쇠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표정이 아주 밝습니다. 아, 비장하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제가 떠오르는 거는 제가 직접 그분들을 봤으니까 네. 그 촬영할 때 네. 각각 개별 집을 행복했죠. 그때도 많이 올라서 인테리어를 보고 이렇게 촬영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되게 그때도 표정이 좋으셨거든요. 아, 좋았죠. 네. 지금 더 좋으시겠네요? 아, 지금은 뭐 놉니다 그냥 외제차 보러 다니고 인간들이 미쳤습니다. 백화점 가서 명품백 쇼핑을 하고 신용카드 다 잘랐던 거 다시 발급하고 있고 이 인간들 그냥 아주 죽었어 진짜. 아, 초심을 잃었어. 아, 다 교만해졌습니다. 아, 소클님 아직도 자기 유리천장을 못 깨고 송파에 사시냐고? 아, 아주 구사리 먹습니다 저 지금. 특히 서초 반포 들어간 사람들은 아주 어깨뽕이 진짜 여기 볼까지 올라가고 막 이러고 다닙니다. 이러고 이 인간들 진짜. 한강공원에서 모임하셨던 분들. 아, 안 나옵니다 요즘. 책도 안 읽고 카페 활동 다 중단했습니다. 1,500명 카페 중에서 500명 강남 들어간 사람들 빼놓고 1,000명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 500명은 활동을 안 합니다, 이 인간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이 사람이 변해. 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뭐 원벨리 103억, 106억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반포 비롯해서 막 29억 얘기 나오고 있고. 아, 이거는 좀 받아주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조금 드라이하게 보는 분들은 야, 이게 받아줄 사람이 있겠냐. 29억을, 30억을 잠시를 받아줄 수 있겠냐. 아주 일시적으로만 잠깐 호가만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전에 2020년 그 당시에 이제 반포 쪽에 사시던 전세로 사시던 수강생분들이 평당 1억 반포 신축 아파트를 사야 되냐, 아그로 리버파크 이런 거 33억 그랬을 때 실거주면 사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 50억 넘었습니다. 단 몇 년이에요? 5년 만에 지금 60억까지도 거래되고 이래갖고 이 돈이 아닙니다. 지금 1억이 돈이 아니에요. 현장 나가보면 막 계약금 5억씩 넣고 막 이렇습니다. 중도금까지 해서 막 10억 넣고 이런 게 전 더 적응이 안 되죠. 전 2001년도부터 투자를 해갖고 이게 뭐 되게 쌌을 때서부터 봤기 때문에 이게 말은 안 돼요. 너무 비싸요. 비싼데 시중에 돈이 그만큼 많이 풀려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조카가 90년대 중반에 돌잔치를 할 때 제가 돌반지를 사가면 6만 원, 7만 원 종로 5가에서 샀었거든요. 한돈에? 93년도 막 이럴 때. 근데 지금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돌반지 한돈에 50만 원이 넘었더라고. 56만 원? 맞습니다. 막 이래서 이건 정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자기 자산이 결정되는 시기였는데, 쉽게 얘기하면 의사, 뭐 전문직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부자가 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월급쟁이도 자산을만 구축을 제대로 해놓으면 전문직 못지않게 훨씬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산이 소득보다 더 많은 부를 증가시켜주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공부하는 여러분들 같은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더 큰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 비트코인 주식 같은데 뭐 10억씩 담글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끼케야 뭐 5천? 1000? 많이 담그신 분들이 진짜 간혹 1억 정도 담그시는데 규모가 너무 작잖아요. 1억 갖고 뭐 백날 굴려봐야 2억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30억에 산 게 갑자기 50억이 되고 60억이 되고 막 이러니까 이건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 뭐 받아줄 사람이 없다 해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금값도 그렇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죠. 많이 풀렸다는 걸 보면 이게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보는군요. 그러니까 금반지를 살 사람은 사야겠죠. 근데 금반지는 우리가 사용 가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투자 가치만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집은 사용 가치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문제죠. 그게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마용성이나 그 이하, 그 뒤에 동생들을 사야 된다라는 의견도 좀 있는데요. 첫째만한 동생은 없더라고요. 첫째 그 포용성, 그죠? 교통환경학군을 다 가지고 있는. 근데 너무 비싸니까. 그래도 첫째.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를 따지면은 아래쪽이 맞지 않냐. 근데 제가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예전에 대학생 때 9,000원만 내면 고기 뷔페 가서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딱 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우개를 씹는 것 같았어요. 고무를 씹는 것 그때 같았어요.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도 그러나 모르는데 그 이후에는 고기 뷔페를 다시는 안 가는데 그때 9,000원을 내면서 와 싸다 그랬는데 처음엔 그걸 먹고 나서 아 비싸네. 이건 비싼 거야. 그죠? 마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난지도 쪽에 화력발전소라고 얘기해줘야겠죠? 있는데 더 큰 걸 지어서 정말 따뜻한 열을 서울시에다 공급해주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마포 쪽도 그렇고 용산? 미군도 다 철수 안 하고 아래는 한강이 막고 있고 왼쪽엔 용산 기지창이 막고 있고 오른쪽엔 한남 뉴타운이 언제 될지 모르게 막고 있고 그래서 딱 이렇게 돼 있고요. 후암동 지상철 다니고 있고요. 후암동 언덕배기 천지개벽 할 건데요. 언제 저 그 얘기 나온 지 지금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저도 강북 미아 뉴타운에서 그렇게 손해를 많이 봤었는데 네. 아직도 미아 뉴타운 안 됐습니다. 제가 개고생하고 이렇게 샀다가 팔았던 거 아직도 안 됐어요. 20년 됐네요. 20년 됐어요. 아직도 안 하네. 예. 다 해보셨군요. 그런 거 뭐 재개발이라든지. 오피스텔, 월세 따박 따라 상가 뭐 지식정보타운 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는데 지산에 그거 뭐 빌라 뭐 다 해봤죠. 근데 예, 수익이 그냥 잔잔바리로 이렇게 들어오고 지금도 한 20채 갖고 있는데 24개월이잖아요. 전세 아파트로 다 가지고 있는데 계속 재계약이야. 계속 재계약. 1년에 4개월 빼놓고서는 매달 재계약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지난 왼쪽 정권 5년 동안 그리고 이번 오른쪽 정권 3년 동안 8년 동안 엄청난 규제를 아직도 안 풀고 있어갖고 임대사업자들 5%밖에 못 올리고 보증보험도 매일 우리은행 가서 해요. 우리 세입자가 쓰는 집을 안전하게 위해서 집주인이 돈 내고 해주고 자동차 빌렸는데 자동차 쓰는 사람이 아니라 렌트회사에서 그 사람 사고 날까봐 보험을 가입해주는 은행원도 웃더라고요. 가서 이게 말이 되냐고 집주인이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런 많은 규제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금 강남 오르는 거는 이거 약간 저세상 얘기고요. 솔직히 지금 일반인들은 제일 문제가 전세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게 더 큰 문제죠. 강남 뭐 50억 가든 100억 가든 200억 가든 그건 저 최탑 클래스들 얘기고요. 요 지금 전세가 지금 경기도 쪽에 서울에 싹 사라지고 있죠. 둔촌주공 지금 12,000 가구가 11월 입주가 있었는데도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전세가 제로 단지들이 뜨고 있어요. 저는 처음 봐요. 25년 동안 1000세대, 2000세대의 전세가 제로예요. 지금 집 앞에 부동산 나가보세요. 심각해요. 근데 임대사업자인 저는 5%밖에 못 올려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알게 됐나? 최근에 이제 세입자랑 통화를 하다가 2년 돼갖고, 만기 됐는데 재계약 하시나요? 나가시나요? 그랬더니, 재계약하고 싶은데, 그래서, 임대사업자 물건이라서 5% 올립니다. 그랬더니, 엄청 감사합니다. 엄청 감사합니다. 그리고, 왜 이러시지? 왜냐면 저는 우편물로 등기로 보냈다가 등기로 받고 막 이러거든요. 서로 이제 힘드니까 부동산 약속 잡고 만나고 그러면은 부동산에 전화를 해봤죠. 사장님 요즘 어때요? 왜 전세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전세가 안 나갔잖아요. 역전세 났었잖아요.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임대사업자에서 워낙 적었으니까 역전세는 안 났어도 아니 전세가 안 나가서 고민했었잖아요. 우리 시장이 바뀌었어. 나도 몰라 왜 이러는지 이러고 계세요. 다 사방팔방 전화를 거래했던 부동산들 전화해봤더니 해보세요 한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이제 서울 공급량이 앞으로 지금 90년대 노태우 정권 때 일기 신도시 지으면서 서울에도 굉장히 많이 졌었거든요. 90년대 아파트들 많잖아요. 근데 지금 공급량이 둔촌주공 끝나고 이제 메이플자이 이제 올해 끝나고 그러면은 없습니다, 거의. 동대문 쪽에만 조금 있고 서울 25개구 전체가 앞으로 3년 동안 공급이 없어요.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앞으로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트리거를 당기셨죠. 그래갖고 너무 똑똑해. 그죠? 자기 존재감을 위해서 확 당기시더라고요. 언제 풀어야 될지 정확하게 아는. 전 당연히 5월에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6월까지니까. 선빵. 근데 지금 잠깐 제가 달을 착각했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뉴스가 뜨길래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2월이면 2월인데 왜? 그랬는데 일반 서울 시민들의 토지 허가 거래 구역에 있던 사람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위해서. 그럼 그 전에 5년 동안 거주 이전의 자유를
묶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북한이냐? 하락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확실히 좀 상방으로 열려 있는 걸 더 강조하시네요. 네, 네. 지금 보면은 강북이나 이제 뭐 경기도 외곽은 오히려 거래가 없어요.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멈춰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서울 외곽 쪽이라든가 경기도 외곽 쪽까지 다 움직여 버리죠. 왜냐면 서울에 전세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세를 찾아서 경기도로 서울 비강남권으로 몰려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안 움직이던 이제 찬밥 신세였던 외곽 지역이 싹 다 오르죠. 강남이 이제 이렇게 선두를 쳐줬으니까 네. 이제 갭 맞추기 차원에서 이렇게 있는데 확 치니까 우린 뭐지? 그리고 여기서 밀려 내려오는 낙수 효과, 수요까지 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 버리죠. 거기다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거기 뭐 각 일기 신도시마다 몇만 가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건 뭐 걷잡을 수가 없죠. 거기다가 지금 금리 계속 낮게 유지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하고 같이 시중에 돈을 무제한 풀겠다. 우리 국가 신용도를 위해서 비상계엄하고 탄핵 때문에 좀 많이 신용도가 하락한 것 같다. 외국 돈이 지금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중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2의 코로나가 시작된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로 보십니까? 네. 그래요? 그 당시에 시중에 돈을 풀어서 경제를 방어했잖아요. 지금 상황이 뭐 12월 달에 심각했었어요. 그렇게까지 풀 수 있을까요? 유동성을? 정부에서 풀면 푸는 거죠. 위에 사람 의지만 있으면 밑에 풀어 그러면 푸는 거죠. 그리고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분이 위에 2명 탄핵으로 가니까는 대통령이 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말한 건데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 그죠? 네. 왼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2003년도에 전 노무현 대통령 때 당선됐을 때 강남의 많은 분들이 강남을 팔고 해외로 나가기도 하고 강남의 모든 집을 정리하고 전세로 내려앉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때 종부세가 생기고 대출 규제가 생기고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5년 동안 세금이 막 폭탄이 없던 세금이 막 쏟아지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당황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선됐을 때 헐값에 팔고 싹 빠졌던 사람들, 전세로 내려앉았던 사람들, 와, 나 잘했다 그랬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도 2017년도에 그때 막 팔고 이제 그 다음에 김현미가 나와갖고 이 다주택자들 적폐들 다 막 니들 뭐 빨리 팔아 계속 그랬잖아요. 3월 말까지 팔아. 안 팔면 니들 그냥 적폐 니들 막 그래서 막 계속 이렇게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때 쫄아서 파신 분들이 많아요. 이 쫄보들 이씨 뛰어버려. 그러신 분들이 지금은 다 후회하죠. 2003년도에 정권이 들어오고 4, 5, 6년도 뭘까요? 2006년도. 그리고 2017년도에 들어오고 문재인 정권 8, 9, 10 뭘까요? 그죠? 앞에서 꽉 눌렀던 게 정권 4년 차에 스프링처럼 확 튀어올랐죠. 집값이 확 뛰고 이제 전세로 살던 사람들 뭐 벼락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막 양극화되어서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의 그런 상실감, 네. 분노로 엄청나죠. 네, 그런 하면서 이제 자기네 세력 유지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건데 그래서 저는 리가 되면 이제 네. 3년 차 때 올인이죠. 앞에 3년 동안 엄청 누르죠. 그러면서 강남 분들도 이제 많이 파시게. 딱 그 3년을 버티면 되겠네요. 그렇죠. 딱 그 네. 진짜 엄청나게 세게 할 것 같은데. 아니 죽었죠 뭐. 저도 이제 누구누구는 합니다.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예. 네. 근데 이제 그 뭐 선거가 아니라 재판이 지금 다음 달에 최종 결론이 뭐 하나 난다고 그러는데 그때 또 이제 조국 아저씨처럼 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오세훈 아저씨가 우리 한강을 개발하려는 포세이돈 아저씨 그때 한강 개발하려다가 왜 그 급식 파동 때문에 날아가셨었던 거잖아요. 무상급식. 한강뿐만이 아니라 저기 있잖아요. 서남권 벨트 있잖아요. 안양천 주변에 이제 구로공단, 디지털공단 여기 이쪽도 많이 개발하려고 했었어요. 서남권 공장벨트, 서울에 2개의 공장벨트가 있는데 안양천변에 그 국가산업단지인 여기 구로공단, 옛날 말로 구로공단, 요즘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랑 구로 디지털 단지. 아니 또 바뀌었어요. 지벨리로. 지벨리가 지벨리 잘 안 쓰는데. 네, 그러니까 지벨리. 그걸로 최근에 바뀌었어. 그거랑 이제 성수동 공장지대가 있잖아요. 네. 거기도 또 이제 중랑천으로 해갖고 거기서 이제 또
청계천 쪽이니까 그 이명박 아저씨 기운 받아갖고 이렇게 또 대선을 노리시니까 그 두 개 개발하고 한강 개발하고 그래서 왜 세빛 둥둥섬 반포대교 앞에 있던 것도 오세훈 아저씨가 띄우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포세이돈이라고 부른다니까. 네, 물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여의도 쪽에 이제 고층 빌딩. 그러니까 해운대 가보니까 부산 되게 좋더구만요. 그 강변에 높은 빌딩이 있어서 그 조명이 쫙 들어오니까 외국 같던데, 홍콩 같던데요. 예뻐요. 근데 서울에는 그런 데가 별로 없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다 막아버리고 문재인 정권 5년간 지난 또 박원순 정권 10년 동안 삼선하는 동안에 서울을 다 재개발 재건축을 막았잖아요. 예, 그래서 서울이 되게 낙후된 게 이게 참 서울 시민들한테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80년대 90년대 5,000불 시대에 낡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녹물 먹으면서 사는 게 그게 왜 그러겠어요. 예, 여기까지 5년 10년 부동산 공부를 하시던 분들도 네. 이게 너무 이게 왜 그러지 그러다 마지막 퍼즐을 정치를 딱 갖다 대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마지막 안 맞춰주던 퍼즐이 다 맞춰져요. 공급, 수요, 금리, 세계 정세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마지막 퍼즐은 정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공부하시면 이럴 수밖에 없구나. 왼쪽 정권, 오른쪽 정권 다 이제 또 강남에 많이 사니까 강남을 위시로 해서 했다가 잠깐 표 좀 끌으려고 이렇게 살짝 풀었다. 그래서 지금 왼쪽도 굉장히 우평양적인 정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이재명 후보도, 그죠? 후보죠. 이재명 후보도 지금, 종부세를 낮추겠다. 참으로 낮추겠다. 페이크. 그죠? 페이크.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페이크. 세 번 속으면 뭐라고. 그리고 오히려 또 오른쪽 우파가 지금 왼쪽. 임대 아파트 많이 짓고 서울에 임대 아파트를 뭐 엄청 짓겠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 있어 그런 자리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게 해수욕장 이론이 있어요. 유명한 그 해수욕장에서 아이스크림 장사가 두 명이 이렇게 팔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구역이 있잖아요. 약간. 예? 너는 이쪽 해수욕장,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있다가 그러면 이제 반반씩 나눠먹기죠. 그러다가 몰래 얘가 그 아이스크림 가게를 살짝 옆으로 옮긴답니다. 해수욕장이 여기서 딱 규격이 있는데 네. 그럼 여기서 가까운 사람이 오잖아. 살짝 더 옮긴답니다. 얘는 모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살짝 옮기고 살짝 옮기고 살짝 옮기고 살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답니다. 이게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른쪽에서 지금 왼쪽 정권의 그죠?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고 왼쪽 정권에서 오른쪽 정권의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록해 놨다가 예전에 이랬었지 하면은 저처럼 한 25년 지나고 나서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25년 지났거든요. 저는 전세 투자를 시작한 지가 그땐 갭 투자란 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역사적인 그 굴곡을 그때 힘들었을 때 대출 안 나오고 세입자가 공실 나갖고 힘들었었던 경험들을 다 그 포인트를 이렇게 봤더니 그때 정책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치더라. 금리는 그다? 금리가 올라도 막 폭등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금리가 떨어져도 폭락한 경우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중간적인 역할, 가장 지대한 역할을 미치고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게 정책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어쨌든 대내적인 그런 모든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뭐 올해와 내년을 고려하더라도 서울 전체가 부족하니까 지금. 오히려 강남은 메이플 자이도 있고 반포 1주구 쪽도 지금 1만 가구 지금 입주가 있어서 서초 쪽은 전세는 역전세 공실 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개포동 1만 가구 작년 재작년에 입주 있었을 때 역전세가 서초까지 났었거든요. 4억 5억씩. 네, 매매가는 많이 올랐지만 그러니까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따로 돕니다. 네, 그래서 공급이 많으면 매매가는 개포동 쪽도 엄청 폭등했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근데 이제 전세가는 많이 하락을 하죠. 그래서 조금 자금이 부족하시다. 그럼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최상급지로 들어오셔서 이제 좋은 걸 누려보셔라. 좋은 기회죠. 서초에 공급이 많다는 게. 개포동에 공급이 많았을 때도 저 수강생분들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개포동, 서초 이쪽에 전세가가 폭락하고 그럼 집주인이 세입자가 나왔는데 역전세가 5억, 7억씩 나니까 에이씨 그러면서 팔아버렸거든요. 조그만 것들은. 그런 걸 많이 주셨죠. 근데 서초 쪽은 또 한 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이제까지는 반포가 막 잠시라고 치고 갔는데 이제 토호가 풀리면서 이제 강남 쪽이 이제 달리겠죠. 청담, 대치 쪽이 좀 삼성동까지 이렇게 좀 달릴 것 같습니다. 노도강도 서울이고 노도강은 지금 폭락해서 그대로 멈춰 있거든요. 금강구도 서울이고 그러니까 그런 쪽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때까지 2020년도 가을서부터 지금 2년 반 동안 폭등한 걸 하나도 못 누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쪽들도 온기가 들어갈 것 같아요.
장원찬이. 요번도 잠실하고 반포, 강남 쪽이 주도를 하고. 근데 보통 여기 강남 3구가 주도를 하죠. 2020년 하반기 폭등장만 경기도가 주도를 했었어요. 지방하고. 그러면서 그쪽이 오르니까 강남도 올랐었던 건데 그건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었었어요. 2020년 하반기 폭등장은. 강남에서도 이런 곳들이 좀 뭐 현재 분위기나 가격 등을 좀 고려했을 때 좀 괜찮다. 몇 군데 물어보셔갖고 갖고 있을까요? 왔습니다. 이게 뭐 계속 뭐 시시각각 바뀌긴 하겠지만은. 네. 오늘 기준으로 저는 아직도 잠실 리센츠 제일 작은 13평짜리가 10억 선? 10억 아래쪽에서는 그런 물건들이 신혼부부나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아요. 너무. 2호선 바로 앞에 있고. 그래서 잠실 리센츠 1.5룸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고요. 네. 그러니까 대출까지 고려하면 자기 돈 어디서 한 5억 정도만 만들어 오시면 5억 정도만 만들어 와라. 아니 그러니까는 근저당 빼고 나머지 5억에서 요 5억이 다 자기 돈은 아니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엄마 호주머니 쌈짓돈 한 1억 정도 있으세요. 있어요? 있어요, 보통. 노후 준비. 네, 요거랑 이제 그 이모 적금 만기 한번 보시고 이모도 이제 삼촌 모아놓은 돈, 외제차 살려고 갖고 있던 돈 이런 거 다 해서 그리고 회사 대출 그리고 공무원들은 교직원 공제회 1억 네. 거기서 1억이 나와요. 좋습니다. 교직원 공제에서 1억이 네, 나와요. 그거 이것저것 하면 마이너스 통장 또 그렇게 하면 자기 돈은 막상 한 2억 정도 들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신혼부부들이 1억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좁죠. 뭐 꼭 껴안고 살아야죠. 뭐. 그때 보셨잖아요. 네. 근데 내 돈 2억이면 그럼 8억이 대출인데. 그죠. 좀. 그럼 8억이면 이자가 한 달에 한 3, 400? 그럼 이자 내고 나머지는 월급 들어온 거 다 이자 내고. 없는데요, 그러면? 저는 뭐 먹고 사나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알바해야죠. 감자탕찌개 설거지 알바 하셔야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갑니다. 뭐 배달의 민족 배달도 하시고요. 제 책에 나온 96년생 여자분이 배달하세요.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리센츠 살면서.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소콜님 저 광교에 오피스텔 살 때는 광교 수원 사람들을 소개팅 해줬대요. 뭐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 소개팅 해줬겠지 주변 분들이. 광교 좋은데 되게. 자꾸 또 인상 쓴다. 눈을 낮추지 말라니까. 광교 되게 좋은데? 석촌호수 가봐요. 석촌호수. 광교보다 조금 더 좋아요.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잠실 리센츠를 들어왔잖아요. 여자분이. 네. 지방 분이세요. 전라도 분이세요. 서울에 직장을 다닐 뿐이지. 근데 이제 제 책에 나오는 그 96년생 여자분이 라떼님이라고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요즘 서초 남자들 소개팅 들어오. 그래서 제가 봉은사 목요 법회를 다녀라. 봉은사 삼성동에 있는 거. 그리고 토요일 날은 저기 소망교회 압구정 소망교회를 다니고 일요일 날은 반포 성당을 다녀라. 1년만 다니면 한 놈은 걸린다. 강력하게 추천해요. 장르별로 절이든 그죠? 성당이든 교회든.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바빠요. 거기 가서 이렇게 주차장에서 인사만 해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것만 1년만 해도 저기 한 놈은 걸려요. 바쁘네. 그렇죠. 바쁘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소망교회에서 주차장에서 빨간 봉 들고 이렇게 해서 저기 갔잖아요. 네. 청와대 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렇다니까. 권사님 한번 밀어주셔야지 뭐. 그죠? 아유 참하네 그러면서 바로 우리 저기 친구 아들이 요번에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바로 소개팅 들어오죠. 그 주차장에서 인사를 굉장히 많이 나눈 것 네.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벌써 잠실 산대니까 회사 언니들이 바로 서초 남자 소개팅 들나요? 얘기 안 했나요? 지난번에? 저 인천 살 때 조선족 소개팅 들어왔어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요. 사는 게 전부라니까, 사는 곳이. 사는 곳이 전부다. 그럼요. 구로 남자는 안 됩니까? 너무 다운 레벨 하지 마. 좀 업 레벨. 너무 진짜 가성비 따진다. 싸고 좋지. 좋진 않아요. 싸기만 해. 그러니까 그걸 전문 용어로 싼마이라고 그래. 싼마이. 좋진 않아요. 아니 가성비가 그거잖아요. 싸고 쓸만하다. 네. 근데 그거 실제로 써보면은 못 쓰겠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건 비싼 거야. 약간 무한 리필. 네,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낭비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소스가 시간이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간을 낭비하게 되잖아요. 다시 사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제 책에도 넣었지만 리센츠도 넣습니다. 그리고 송파가 굉장히 커요. 네. 65만 명이 살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제일 커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배현진 언니도 있고 다른 국회의원 3명이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송파 중급지가 이제 중급지에서 제일 좋은 데가 송파동이에요.
송파동. 오금동, 방이동도 좋은데 네. 송파동이 더 앞서요. 왜냐면 석촌호수도 가까웠고. 그래서 송파동에 현대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그냥 단지를 찍어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나는 그냥 송파동만 말하려고 했더니 네. 그러니까 송파동 어느 아파트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송파동 가보면 그냥 뻔한데. 어쨌든 송파동에 현대아파트라고 제 책에도 21개 단지 찍을 때 찍어드렸어요. 근데 24평 복도식인데 10억이면 거래가 됩니다. 10억. 그럼 괜찮잖아요? 뭐 분당에 가도 뭐 그죠? 예, 그렇게 싸지 않은데 그 내외예요. 분당도 안 쌉니다. 그리고 뭐 강동구 가도 그 내외고 그런데 그 10억이면은 저는 우선 방 3칸에 24평 복도식이라서 애 둘도 키워요. 그게 한 3, 4식구가 살기에 좋고 네. 혼자 살 거면은 아무래도 리센츠나 대치 2단지 강남 개포동에 거기를 추천드려요. 삼성역도 가깝고. 그런데 이제 아기가 있다 그러면 뭐 원베이에 살 수 없잖아요. 리센츠에 살기가 조금 불편해요. 살 수는 있어요. 실제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래도 방 3칸 정도는 있어야겠다. 경기도 분들 있잖아요. 좀 넓은 평수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송파동 현대아파트를 추천드립니다.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시는군요. 많이 안 올랐어요. 저희 수강생들이 한 8억대서부터 들어갔는데요. 네. 제일 싸게 들어가신 분들은 6억대 들어가셔서 이제 8대가 됐으니까 뒷바지 서주시면 됩니다. 수리 다 된 걸로. 근데 공사비가 요즘 한 8천 나와요. 6천 이상 나옵니다. 네. 근데 10억 이하짜리를 뭐 찾아보세요. 없어요. 강남 성부에 원베이밖에 없어요. 원베이. 리센츠나 뭐 밖에 없어요. 개포 대치 2단지밖에. 근데 방 3칸에 잠실역 가깝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석촌호수 가깝고 석촌역이라고 9호선 있잖아요. 거기도 900m 걸어가면 돼요. 그리고 방이동 코오롱 쪽에 아파트 있는 그쪽에 이제 학원가 올림픽공원도 멀지 않고 그래서 들어가신 분들은 만족해 해요. 근데 서울 애지간한 데서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뭐 그냥 그러네. 그런데 경기도 분들은 굉장히 만족해요. 내가 송파에 산다는 자부심, 어깨뽕부터 시작해서 올림픽공원 그리고 2호선 잠실이 집 앞에 있다는 거에 대한 굉장한 만족감, 교통, 환경, 학군도 그쪽에 나쁜 편은 아니에요. 네, 경기도 애지간한보다는 좋아요. 들어가서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죠. 그렇게 3군데 정도 개포동 대치 2단지 대청 그리고 리센치 그리고 송파현대 이렇게 3군데 정도가 10억, 12억 언더로는 그냥 신혼부부들이 살기에 조그마죠. 꼬마 아파트예요 다. 네,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아직까지는 덜 올랐다. 네, 오르긴 올랐다. 뒷바지의 기분 나쁨은 좀 상쇄하셔라. 내가 지금 평소에 살고 있는 경기도에 비하면 좀 생활 여건이라든지 네. 뭐 복잡거리라든지 복잡하다. 물가라든지 뭐 네. 여러 가지들 좀 고려했을 때 물가가 비싸다. 네, 경기도에 복잡하다, 물가가 비싸다. 실거주를 하고 네. 투자만 좀 서울 핵심지에 갭으로 사놓는다라든지 뭐 전세 이런 끼고 사놓는다. 네, 이런 건 안 될까요? 좋죠. 네. 네, 좋습니다. 들어와서 사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많은 수강생들 상담 사례가 이제 분당에 사는데 애가 중2야. 근데 학군이 또 분당이 좋아요. 그렇죠. 오늘은 분당 좀 칭찬해줘야지. 저번에 앞을 너무 달리더라. 분당 사람들. 그래서 중2라서 중2병이 걸린 애를 전학까지 시켜버리면 그렇잖아도 힘든 애를 막 더 힘들어지니까 그럼 학군은 좋으니까 거기서 졸업은 하자. 애가 하나야. 중2병이야.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3년, 중학교 2년, 그럼 5년 뒤에 강남에 들어오셔라. 학군이가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역삼, 대치, 도곡은 빼고, 그럼 서초로 들어가셔라. 아니면 삼성동으로 싸니까 들어가셔라. 삼성동이 의외로 싸요. 그쪽으로 들어가셔라.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제일 문제가 첫 번째는 중학생이 자리가 없어요. 강남, 학군지가. 그래요? 첫 번째. 왜냐하면은 중학교 학군 때문에 많이들 강남으로 와요. 근데 오히려 고등학교는 좀 자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근처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과고 빠지니까. 이런 데로 빠지니까 고등학교는 오히려 자리가 조금씩 나는데 중학교는 미어 터져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도 5, 6학년 때는 막 자리가 없어서 저기 빌라 쪽 중학교로 초등학교로 튕기고 막 그러거든요. 잠실이나 이런 데는 핵심 아파트에 있는 자리가 없죠. 강남 8학구는 중학교 학부형들은 깔끔하게 포기하세요. 자리가 없어요. 한 반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는 다른 데는 막 초등학교가 문을 닫잖아요. 여기는 서울도 닫잖아요. 한 반에 20몇 명, 30몇 명 그래요. 강남 핵심지로 가면 30몇 명, 38명 뭐 이래요. 25년인데도. 한 학년에 몇백 명씩 돼요. 그러니까 다 지금 애들은 강남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돈 벌면 나중에 강남에 들어와야지 못 들어와요. 중학생이면. 오히려 최근에 상담한 게 이제 고등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그럼 강남에 학군지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학군지 쪽으로 들어가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게 그때그때 달라서 교육청에 문의를 해야 돼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아니면 후회하세요. 그럼 교육청에서도 전입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리 있어요? 이러면 또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전입하셨어요? 아니 계약서에 도장 찍고 전입하기 전에 중학교에 자리가 있어야지 저희가 이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걸 하셔야지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그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죠.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럼 깔끔하게 중학생 학병들은 포기하시고 아예 일찍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아니면 아예 고등학교 때. 근데 고등학교 때는 너무 힘들죠. 네, 그러니까 아예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 힘들다는 게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이 맨날 초등학교 저학년 때 들어와야 돼, 저학년 때 들어와야 되는 게 그 모든 걸 다 포함한 얘기예요. 아 유학이나 국제학교로도 빠지니까. 그렇죠. 송도로도 또 국제학교로도 뭐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네. 해외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갖고 많이 빠져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도곡, 역삼, 대치는 못 들어가는데 네. 분당 같은 경우에 한 12억 정도 30평, 9평 기준으로 12억 팔고 대출이 없다고 넘어오더라도 그럼 강남의 핵심지 들어가기엔 조금 적은 금액이라서 이제 송파 정도, 송파 방이동 코오롱 아파트 정도 들어갈 수 있겠다 하고 왔는데 그럼 학군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당 학군이 더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좀 위한다. 그럼 거기서 졸업을 하시고 그리고 강남은 미리 전세 껴놓고 사놓으셔라. 근데 갭 투자라고 말을 안 해요. 저는 갭 투자라는 얘기를 한 7년 전에 처음 들었는데 수강생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 때는 25년 전에는 전세를 끼고 산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전세가율이 강남은 5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12억짜리 살려고 해도 자기 돈 6억이다, 세입자 6억이다, 자기 돈 6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꿀팁이 이제 저축은행 같은 데서 후순위로 1, 2억을 좀 땡겨줘요. 금리는 조금 세죠. 네. 그래도 10%는 안 넘어요. 그래서 아니, 부동산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세팅 잡자고. 세팅 잡자고. 뭘 세팅을 잡죠? 그러시면 안 되고, 예, 후순위로요. 그럼 후순위가 뭐죠? 막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예, 후순위로는 사장님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 저축은행 대출 중개인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저축은행은 어느 정도까지 잡아줘요? 70%까지는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계산하기 쉽게. 10억이면 세입자가 6억이 있잖아요. 그럼 후순위로 한 2억 정도 더 잡아주는 것 같은데. 그럼 이자가 비싸고 사채 이자잖아요. 그럼 뭐 시중은행 1금융권에서 빌리면은 그건 사채 아닌가? 시중은행, 국민은행, 뭐 하나은행에서 돈 빌리면 그건 공채예요? 사채지 그것도. 그죠? 금리만 쌀 뿐이지. 엄마한테 또 빌려도 사채. 그죠? 다 사채예요. 공채가 어디 있어요? 여기저기서 돈 끌어온다는 거지. 엄마한테 빌리는 돈은 괜찮고 은행에서 빌리는 돈은 싫어요. 저축은행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무식한 난 너가 더 무서워. 엄마가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소크님 현금 7억 있고 원리금 포함해서 200만 원 정도 부담이 가능한데 현금 7억이요? 네. 왜 이렇게 돈이 많아? 4명 식구 어디가 좋을까요? 내 식구 나이가 좀 있으시구나. 네. 현금 7억에 원리금 얼마야? 200이요. 좀 더 써. 얼마까지? 200 갖고 어느 코에 붙여. 300? 300은 써야 한 7, 8억 대출 땡겨갖고. 그리고 그 엄마나 주변 분들한테 빌린 것까지 그것도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봐봐요. 수능 점수가 높으면 우리가 좋은 대학교를 가잖아요. 알겠죠? 똑같아요. 자금이 많을수록 좋은 데를 들어가죠. 자금을 자꾸 줄일수록 가성비 들어가갖고 막 이상한 데 가갖고 신축만 보고 들어가갖고 경기도에 허허벌판에서 고생하는 거죠. 개개인의 형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형편 따라서 형편보다는 보통 멘탈이더라고요. 멘탈. 멘탈? 멘탈이더라고요. 제가 다 이렇게 집중 상담을 해보면 깊숙하게 들어갈수록 마지막엔 그래요. 무서워요. 이게 마지막에. 네, 그렇게까지는 하긴 무서워요. 쫄지 마. 현금 7억의 포인트를 한번 더 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대출 7억. 그럼 대출 7억이면 한 200만 원, 200돈 되겠네요. 원금 빼고. 네, 그래서 200돈은 14억이고 작년에 왔으면 서초까지 들어가는데 올해는 서초는 조금 힘들겠다. 강남, 개포동 쪽. 근데 아기가 있어요, 둘. 이게 아기가 이제 중학생이면 안 된다고. 그냥 제일 무난하게 이제 방이동 코오롱 아파트 정도예요. 초중고 있고 올림픽공원 있고 학원 가고 전철 역세권이고. 근데 저라면 거기서 조금 더 해갖고 서초 쪽을 노리겠어요. 그리고 서초는 이제 뭐 학군이 나쁠 리는 없겠지만 대치, 도곡, 역삼 쪽보다는 살짝 이제 약간 좀 덜하거든요. 덜하다는 표현이 정확하겠죠? 덜하니까. 그래서 이제 탑티어 사람들하고 돈이 많으신 거예요. 7억이면 많으신 거예요. 작년에 왔으면 무조건 서초였어요. 반포 쪽도 노려볼만 했어요. 서초 안에서도.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오른 상황에서 한 텀 팍 올랐거든요. 네. 1년 동안. 네. 이 상황에서는 일원동. 예. 아까 전에 이제 15억 이상 쪽 여쭤보시면 준비했던 게 이제 일원동 푸른마을 정도. 푸른마을. 강남구 일원동 푸른마을. 애기가 없었다면은 삼성동, 강남구 삼성동 롯데 아파트도 조금 괜찮은데. 봉사 뒤에 코엑스 근처에 좋은데 아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일원동이면 대치동도 또 가깝고 2km?
직선거리. 삼성병원, 서울 삼성병원 있잖아요. 거기 바로 뒤에. 3호선. 이런 역이라고요. 네, 그쪽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저는 그쪽보다는 조금 안쪽으로 네, 돈을 더 여기저기서 땡겨서 서초 쪽. 서초를 확실히 좋아하시는군요. 차이가 많이 나요. 송파하고. 그래요? 많이 나요. 많이 나. 우리가 흑인들 보기엔 다 비슷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다 보면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백인들도 다 비슷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외국인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저 다 똑같아 보인다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다르듯이 들어오면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서초는 서초라고 진짜. 여기 송파하고는 또 다르다고. 그 얘기들 많이 하세요. 뭐가 달라요? 원주민부터 차이가 많이 나요. 원래 살던 노인분들 모습이 굉장히 고급스럽죠. 서초, 강남 이쪽은. 근데 이제 송파 원주민들이 이제 잠실 주공 아파트에서부터 있던 분들이라서 약간 서민적이죠. 서민적입니다. 네. 그래서 강남 안에서도 왜 서울 안에서도 막 되게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아요. 그거를 축소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밖에서 보기엔 다 비슷해 보여요.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다 위험해 보인다면서요. 휴전한 나라라서 아직 전쟁 중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를. 근데 우리나라에 와 보면은 전 세계에서 밤에 한강에 새벽에 여자가 뭐 운동하고 뛰어다니고 러닝하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고 핸드폰 놓고 커피숍에서 다녀도 그거 보고 외국 사람들 충격 먹잖아요.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고. 그만큼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핸드폰 놓고 다니는 게 안전한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보면 충격 먹잖아요. 왜 이게 이상하지? 그러잖아요. 택배도 집 앞에 현관문 앞에 이렇게 있는 걸 이해를 못 한대요. 다 훔쳐간대요. 외국은. 택배는 건드리는 거 아닌데? 외국은 다 훔쳐간대요. 우리나라 우리하고 일본 정도? 요 정도만 집 앞에 있는 택배를 안 건드린대요. 전 세계에서. 택배는 건드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이런 종특이 있어요. 그렇듯이 외부에서 봤을 때랑 우리가 다르듯이 서울이 다르듯이 강남이 다르듯이 강남 안에서도 서초, 강남, 송파가 또 되게 많이 달라요. 들어오면 되게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느껴요. 약간 억울해. 왜요? 서초는 너무 좋으니까. 복잡한 게 강남역을 봐서 복잡하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경기도 애들이 모인 데를 봐서 복잡한 거지 서초, 강남 원주민들이 사는 주택가 있잖아요. 지적 편집도에서 노란색 있잖아요. 주거지역. 네, 주거지역. 그 3호선이에요. 3호선. 딱 3호선. 맞습니다. 네. 압구정, 반포, 잠원, 뭐 역삼, 대치, 도곡 3호선 라인 있죠. 그쪽에 주택가 아파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 잠원 보고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굉장히 조용해.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이 복잡해 그러면 경기도 출신이죠. 지방에서 오셨죠. 막 이렇게 딱 알아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살아봤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강남 분들은 말을 안 섞어요. 네, 복잡해요. 그죠? 연예인들이 그러던데 방송에 나와서. 네, 저희 동네 압구정 너무 복잡해요. 이러잖아요. 이거는 진짜 너랑 말 섞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동조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가증스러워 보이더라고. 저는 다 살아봤잖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구나. 저는 저기 영등포에서 20년 살았고, 저기 고양시에서 10년 살았고, 인천에서도 3년 반 살았고, 만안구, 안양이요. 거기서도 3년 반 살았고, 분당, 삼폰, 노원, 지금은 송파에서 10년째 살고 있는데, 네. 다 달라요. 다 달라. 완전히 달라요.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 속지 마세요.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하는 말 주식 망했다, 압구정 복잡하다, 녹물 나와서 싫다. 근데 30억에 사서 지금 60억인데 왜 안 팔고 계속 갖고 있어요? 심지어 거기 들어가서 인테리어 2억 원어치 해놓고 살고 있어요. 좋으니까요. 왜 좋은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당신이 거기 사는 거예요. 소클님은 저한테 너무 모욕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셔버릴 거야. 들어와서 부시세요. 강남에 들어오셔서 부시세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같은 나라예요? 자기들이 그래요. 여기 딱 6개월만 살아보면 벌써 딱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강력 추천하는 게 월세로라도 들어와 봐라. 서초에, 강남에. 정 안 되겠으면. 단기로라도. 네, 단기 6개월짜리 월세로라도 들어와서 살아보시면 다 역방향인데 전철에서 3호선 광화문 아침에 올라갈 때 서초 분들은 누워서 가요. 전철에서 이렇게 누워서 책 보면서. 옆 사람 오면 발 좀 내리고. 그리고 9호선도 여의도 갈 때 서초에서 다 내려요. 그래서 이제 공항 관계자들이나 승무원들 있잖아요. 서초에 수강생들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은 여의도에서 사람 다 내려서 거기서 이제 누워서 간다고 해요. 여의도서부터는. 그래서 이제 김포공항 가고 거기서 갈아타고 인천공항 갈 때 누워서 다닌다고. 그리고 서초 분들은 강남역 쪽에 테헤란 쪽 직장 다니신 분들은 따릉이 타고 가니까
강남 안 복잡해 이렇게 얘기하죠. 말도 안 해요. 그게 삶이니까. 강남이 복잡하다고. 아, 저기 강남역 경기도 애들 뭐 있는데 경기도 거기 애들. 빨간 버스 많이 이렇게 얘기해요. 경기도 애들. 근데 그 빨간 버스 정류장에 왜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서초 원주민들이 저한테. 집에 그러면 가야 되니까요. 왜요? 그래요. 왜요? 진짜 줄 많이 서 있는데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 우리가 2호선을 탈 때, 3호선을 탈 때 줄 서서 타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줄을 쫙 50m, 100m씩 줄 서서 타지는 않잖아요. 네. 그걸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는 서초 분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다 걸어 다니고 광화문 15분, 여의도 5분 급행 타면요, 9호선. 여기 강남역 10분 이런 다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하고요. 경기도 분들은 아, 약속 있어서 서울 나가면 2시간 잡고 나가야 돼. 다 이렇게 살아. 다 이렇게 살아라는 말을 하는데 둘이 말하는 의미가 전혀 반대예요. 네, 다 이렇게 살아. 저도 영등포 살 때 영등포 시장 쪽이 굉장히 복잡해요. 영등포역 앞에 로터리 구도심. 1호선 구도심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의도 중학교 다녔었는데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도 태어나서 중학교 때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태어나서 영등포 로터리를 나가본 적이 없다고. 중학생 때 그러더라고요. 중3 때. 그러니까 그죠? 15년 동안. 그래서 자기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너 집에 갈 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투어하고 자기 집에 가보고 싶다고. 그러더니 어땠어 어제? 너무 재밌었어. 와 거기 시장도 있고 되게 복잡하더라. 막 이러더라고요. 같은 영등포인데. 같은 영등포에서도 여의도 부자 동네하고 영등포 이 가난한 동네하고는 또 달라요. 근데 뭐 서울은 뭐 강남하고 비강남은 강북하고 강남은 많이 다른데 이렇게 다르다 그러면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영등포에 살 때 부자들을 증오했었어요. 근데 다른 걸 다르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냥 같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더 거칠고 더 표면적으로 가식적인 거다. 네, 가식적인 것 같아요. 다른 건 다른 건 다른 거죠. 자본주의인데 당연히 달라야 되죠. 자본이 본인 사회인데. 그죠? 인본주의 사회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우리가 다른 건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고 시작을 해야지. 그죠? 그럼 내가 뭐가 달라. 그래서 여기서 더 좋은 데로 이렇게 상승하는, 성장하는 삶, 자꾸 평수의 확장이 아니라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입지의 업그레이드를 하는 삶을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듣겠어. 아마 소콜님이 강남에서만 사셨다면 제가 좀 별로라고 설득이 안 되죠. 이거는 좀 저는 영등포에서 나고 자랐어요. 태어났어요, 영등포에서. 초중고를 영등포에서 나왔는데. 아니 뭐 안양, 인천 뭐 이렇게 해보자. 다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 좀 네, 경기도하고 인천에서 23년 정도를 살았어요. 22년? 23년을 살았는데 와, 또 영등포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출퇴근이 제일 힘들었어요, 너무. 길바닥에서 하루에 4시간? 1년이면 그게 한 달은 더 되더라고요, 한 달 반. 길바닥에서 그냥 이렇게 멍하니 있죠. 버스도 배차 간격도 너무 느리고.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강남에 이사 오신 분들한테 인터뷰를 하니까 안산에서 이사 오신 분이 있어요. 네. 뭐가 제일 좋냐고 그랬더니 그것부터 얘기하더라고요. 전철하고 광역버스 시간표를 안 보고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러 나가도 되는 게 너무 좋대요. 습관적으로 대중교통 타러 갈 때 이게 시간을 본대요. 서울 사람들은 안 보거든요. 놓치면 바로 다음 버스가 오니까. 2호선이 아침에 출근길에 배차 간격이 1분이에요. 역마다 서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볼 필요가 없죠. 1분 뒤에 올 건데 뭘 이걸 봐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부터 되게 많이 달라요. 그게 이제 인프라라고 하죠, 인프라. 그게 다 세금이잖아요. 차를 1분에 한 대씩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밀도 높게 많이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산다는 걸 복잡해,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허허벌판에 가서 사세요. 밀림이나 사막 한가운데 가서 사시면은 거기서 무슨 경제활동이 일어나겠어요. 밥을 먹으려고 해도 내가 벼를 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밀도 높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광랜을 깔아도 여기에 망가구가 사니까 광랜이 들어가는 거죠. 아, 맞아요. 네, 그래서 미국도 애지간한 단독주택 있는 동네에 광랜이 안 들어간다면서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늦잖아요. 훨씬 선진국인데도. 그죠?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밀도 높게 이렇게 높게 되니까 쿠팡도 새벽 배송이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니까 그게 쿠팡 새벽 배송이 되고 당일 배송이 가능한 거지. 외국 사람들은 배송 지금도 미국도 일주일씩 걸리는 데도 많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외지인데. 쿠팡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당일 배송을 서울부터 했잖아요. 강남부터 하고. 그죠? 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밀도 높은데. 계속 듣다 보니까 월세로라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서서히 쏘며들죠? 서서히. 이게 종교집 땅이에요. 우리가 강남 아파트 다단계예요. 잠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한번 살아보고 싶긴 하다. 오피스텔. 월세로 살아보면은, 그러니까는 제일 문제가 경기도 분들이 서울 임장 와서 제일 문제가
차 시간 때문에 가야 돼. 2시간 걸리니까 8시 반. 8시에 9시에 가도 11시에 도착하니까 한 7시 해 지고 6시면 벌써 불안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밤에 진짜 그 사람들이 삶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침 이른 시간에. 근데 여기서 뭐 아니 6개월도 아니야. 그냥 2박 3일만 에어비앤비로 평일날 살아보면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죠. 왜냐면 서초 반포 쪽만 살아도 직장이 강남역이면 집에 가는데 전철을 타던 마을버스를 타던 따릉이를 타던 30분이 안 걸려. 15분? 그럼 5시에 퇴근이면 5시 15분이면 벌써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빠들이 아들하고 공놀이 하고 있어요. 5시 15분에. 근데 똑같은 삼성전자를 강남역을 다니는 아빠도 경기도에 살아. 파주에 살아. 그럼 5시에 퇴근해도 7시에 집에 도착해서 애랑 놀아주나요? 아니죠. 밥 먹어야죠. 무슨 밥을 먹어요? 탈진해 있죠. 그 반대로 아침에 8시가 출근 시간이야. 그럼 잠실 사는 아빠는 잠실 세내역에서 강남역까지 5정거장이니까 2분씩 하면 15분이잖아요. 그럼 7시 45분에 출발해도 8시에 도착하잖아요. 근데 파주에 사는 아빠는 6시에 2시간 걸려서 강남을 와야 되니까 그럼 5시에 일어나죠.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저녁에 또 이렇게 있고. 그래서 2시간 걸려서 회사 도착하면 잠실에서 오신 분들 15분 만에 출근했을까? 좋은 아침 그러면 파주에서 오는 아빠는 나쁜 아침. 그게 사는 곳에 따라서 기회가 주어지죠. 결과의 평등,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요. 가족을 사랑할 시간, 내가 쉴 시간,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게 자본주의죠. 그래서 부동산을 공부해야 됩니다. 가장 동기부여가 됐던 거는 반포 여자를 만나려면 반포로 가야겠다. 구로 남자는 안 되는구나. 에이, 소개팅 거절하죠. 독감이라서 다음 달에 할게요. 그러면서 다음 달에는 차단해버리죠. 이 언니 미쳤나봐. 나한테 구로 남자를. 작년에 결혼한 만 42세 무주택자입니다. 늦게 결혼했네. 네. 3년 뒤면 무주택 15년 차 되고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청약을 노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무주택 15년이요? 와. 매수를 할까요? 현금 20억, 연소득 세전 1억, 현금 20억이 있네요. 좋을 때다. 저도 40 넘어서 결혼했어요. 좋을 때네요. 현금 20억? 이거는 뭐 그냥 서초죠. 서초, 한강뷰. 근데 직장의 위치가 중요해요. 직장 위치. 아마 이제 그 포인트는 청약이냐, 그냥 기축 매수냐, 이걸 지금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점수가 중요한데 아무리 무주택 15년이라고 해도 지금 이게 미혼이실 거예요. 아직 결혼, 혼인신고 전이니까. 네. 그리고 아이도 없잖아요. 이러면 점수가 되게 낮아요. 50전 이하는 깔끔하게 포기하셔야 돼요. 줍줍 외에는. 사야 되겠네, 그냥 사야 돼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데 애끼다 똥대. 그게 아니라 청약 통장은 논외로 그냥 매수를 해야죠. 청약 점수 얼마 안 돼요. 이러면 50점 안 넘어요. 70점 돼야 이제 강남은 안정권이에요. 70점 돼야 강남에서 그래도 어디다 넣었을 때 몇 번 넣다가 이제 되는 정도? 그러면 이제 애 몇 명에다가 이제 15년 무주택 돼야 70점이 넘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미혼이고 그러면은 깔끔하게 그냥 20억으로 대출 좀 받으셔서 반포자이 추천드립니다. 반포자이 강력 추천.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하고 꼭 그 밑에 자이안 센터라고 커뮤니티 센터를 가보세요. 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헬스장 그리고 수영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커뮤니티 센터가 되게 잘 돼 있는데 뭐 요즘 커뮤니티 센터가 그 장점도 아닌데요. 2009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커뮤니티의 시작이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도 유명한 사람들, 정치인들, 회장님들, 연예인들 많이 살아요. 그래서 골프 연습장 이런 게 2009년도에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커뮤니티의 시작점이다, 거기가. 그래서 압구정이나 청담분들도 반포자이 좋은 데 사시네요. 이렇게 요 정도. 어디나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반포자이를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돈 많으시네요. 그러니까요. 20억이면 전문직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댓글 다 남겨주십니다. 반포자이 사래요. 이렇게 다 남겨주시면. 네, 예. 2020년에는 지방 거 정리하면 강남 가능했는데 지금은 잠실 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방 물건들. 전 지방을 전혀 모릅니다. 안 궁금하고요. 저는 살코기만 먹습니다. 지방은 뭐예요? 살코기가 아니에요? 지방은 싫어합니다. 지방도 살코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삼겹살이요? 해운대. 해운대요. 수성구. 그러니까는 그 동네에서 평생을 사실 거면 해운대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사세요. 부산에서. 네. 그리고 광주에서 영원히 살아가실 거면 거기서 제일 좋은 걸 먼저 사시고
서울을 나중에 투자하시는 게 나아요. 강남을.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서울을 사라가 아니라 우리가 서울에 살고 경기도에 살고 수도권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이니까 제가 강남을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강남, 서초, 송파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저는 전라남도 광주에 사시는 분이면 광주에서 제일 좋은 데 어디예요? 봉선동이에요? 아 그럼 거기서 30평 사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뭐 강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구 사람이면 수성구에 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들 대구 분들은 다 수성구에 샀어요. 뭐 어떻게 해요? 애가 거기서 뭐 지금 고등학생이고 그런데. 남편도 이제 직장 은퇴할 때 됐는데 뭐 이직을 어떻게 서울로 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사는 전체 큰 바운더리 내에서 제일 좋은 걸 사라지. 예, 그게 이제 수도권이고 서울이니까 제가 강남을 얘기했던 거지. 부산 분이면 해운대를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닉네임을 센텀 사시는 신혼부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그분도 그래서 닉네임도 센텀으로 바꾸고 가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센텀이 뭐 좋다 했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더 좋대예 그러던데요. 좋대예. 예, 더 좋대요. 그래서 뭐가 좋아요? 이랬더니 사람들이 고급져예 그러더라고요. 다르긴 달라요. 저도 몇 번 가봤지만 달라요. 아니, 저도 이제 겉에서만 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데 사세요. 그랬더니 제가요? 좋은 데를요? 가성비요. 막 이렇게 하급지 종특이죠. 가성비 따지고 돈 따지는 게 하급지 종특이고 이제 상급지 사람들은 돈이고 뭐고 제일 좋은 거예요. 네. 내가 어떻게든 더 노력해서 소득은 더 만들어낼 테니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딱 좋은 거 사서 그거를 뭐 옷도 그렇던데요. 명품 제일 좋은 거 사갖고 10년, 20년 입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렇듯이 이제 저처럼 이제 5학년이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은 제일 좋은 걸 사야 돼요. 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까? 아니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짧을 거잖아요. 모르죠. 어떻게 될지. 100살 넘으라고?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래서 좋은 걸 사세요. 근데 그게 저는 후회되는 게 20대 때부터 제일 좋은 거 빡세게 살아야죠. 제가 만약에 제가 20대 후반에 부동산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때 제 주변의 부자가 강남 사는 거나 뭐 어디 부자가 이 얘기를 해줬으면 저는 인생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부동산 막 여기 뭐 인천 뭐 경기도 막 투자하면서 서울 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여기저기 배우다 보니까 이제 아니다 월세 따박따박 아니다 상가 아니다 오피스텔 아니다 빌라 아니다 수익률은 높지만 수익은 낮다 이런 수많은 거를 배우다 보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 거예요. 25년 동안. 근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멍청하게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과감하게 지르세요. 30대 40대도 지금 어리신 거예요. 지금 과감하게 좋은 데로 지르셔야 평생이 안락하게 좋은 상급지에서 살아가시는 거죠. 근데 20대의 멘탈이 80%의 대출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너무 무겁지 그러니까는 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는 100명 중에 1명 머리가 깨이신 분, 제 책에 나오는 96년생 라떼 여자분 그분 같은 분들은 해내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신나게 놀고 있을 때 나는 내 인생을 위해서 투자를 과감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거북해야 돼요. 이 실행하는 게 거북하고 이 강남이 거북해 보이고 부자들이 이상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거기 있겠죠?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그런데 여기 갔더니 계속 거북한데 계속 이게 익숙해져야 돼. 왜 회사 처음 들어가면 거북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적응이 돼야 되잖아요. 대학교도 처음 들어갔더니 자유로운데 그 자유가 오히려 고통스럽더라고요. 내가 스케줄 다 짜고 그런 거. 근데 그거에 익숙해져야 되듯이 이것 자체도 익숙해져야 돼, 점점. 익숙해져서 부자들은 이렇게 비싼 음식을 먹는데 왜 먹냐? 영양가가 좋구나. 아무 맛이 없는데? 그랬더니 계속 먹다 보니까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느라고 양념을 안 썼구나. 그래서 인천에서 제가 처음에 와서 강남 음식들을 막 먹을 때는 왜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먹나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저 멀리서 오신 분들은 강남 음식들은 왜 이렇게 맛이 없냐고. 밍밍하다고. 그러니까 자극적인 거에 중독돼 있는 거죠. 자극적인 그 도파민에. 예. 그 중독을 해독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경기도 디톡스 뭐 이런 느낌입니까? 경톡스라고. 결론은 초반부터 그냥 바로 지르는 게 낫다.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5천만 원짜리 빌라를 사서 1억이 됐어. 와 5천 벌었다. 세금 내도 4천 벌었다 했는데 4천이잖아요. 근데 지금 강남 2, 3년 만에 지금 10억에 산 게 20억이 되고 20억에 사신 분들이 40억이 되니까 이건 제가 멘탈이 나가죠. 우리 수강생들이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진짜 짜증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독배를 마셨다고 맨날 얘기해요. 이제 돈이 우스워 보이니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쉽네 그러면서 막 사야지 이러는데 아니죠. 단 한 채.
큰 눈덩어리 한 채, 저는 이제 큰 태양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큰 태양 중심을 딱 사고 나면 나는 이제 본업에 충실하면 되죠. 조그만 거 막 이렇게 사지 말고, 아니 그게 사도 돈은 버는데 그게 잔잔바리라는 거죠. 왔다 갔다 4시간 낭비하고 막 이것저것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내가 기가 빨리고 힘이 드니까 아무것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소쿨님은 사용 가치하고 투자 가치 중에서 어떤 거에 좀 더 포인트를 두세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죠. 전 당연히 사용 가치죠. 저도 투자 가치에 중점을 뒀었어요. 투자 가치에 중점을 뒀었는데 오르는데 돈은 통장에 쌓이는데 그 쌓이는 돈이 뭐 4천씩 열채라고 해봤다 4억. 근데 여기는 지금 뭐 하나 그냥 해고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좋은 인프라에서 사는데, 그러니까 계속 비교하는 게 그거잖아요. 중하급지 가성비 좋은 데 살까? 최상급지에서 조금 주눅 들면서 이렇게 살까? 인프라는 좋지만 뭐 주변에 다 부자들이 많고 그래서 주눅 드는 거 아니에요? 아, 주눅 들죠. 솔직히 주눅이 듭니다. 왜요? 회장님들이 뭐 50억, 100억, 1000억씩 갖고 있는 회장님들이 옆집 살고 그럼 주눅이 안 들겠어요? 친구의 엄마, 아빠가 의사 부부고 변호사 부부, 그럼 주눅 듭니다. 맞아요. 주눅 들어요. 근데 본인이 뉴욕에 가면 주눅이 들어요. 동양인이라고 저기 놀림도 많이 받고 비하하고, 그죠? 위협도 느끼고요. 근데 뉴욕에 갈 수 있어. 지금. 뉴욕 대학교에 입학 원서가 있어. 중국 상하이 대학교에 입학 원서가 있어. 필리핀 대학교에 입학 원서가 있어. 어디 가시겠어요? 거기 가서 꼬발이라도 걸치고 있어야죠. 그죠? 서울대 의대 합격증이 있어. 가면 주눅 들어요. 꼴등으로 들어갔어. 걔네들은 미국에서 유학하다 온 애들도 있어서 영어가 원어민이고 영어 원서를 한 번 읽으면 다 암기를 한대요. 천재예요. 수술 나와. 네. 그냥 다 암기를 한대요. 천재들만 모였어요, 우리나라. 서울대 의대.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그 합격증이 있어. 근데 주눅 들까봐 안 간가요? 오히려 가서 걔네들 한 번 읽을 때 나는 집에 가서 100번 읽고 와야지. 이렇게 자기가 성장을 하더라고요. 쥐어 터지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이 다 그래요. 전 계속 그러거든요. 여기는 탑 티어들이 성장하는 삶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다. 천박하게 50억 벌었다, 100억 벌었다 이렇게 돈 얘기하면 그 사람은 되게 천박한 사람이에요. 네, 돈에 미친 사람이에요. 오히려 돈 얘기 안 하고 애들 학습 얘기, 해외 뭐 어떤 거 얘기, 삶에 대해서 얘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되게 안 읽고 보였어요. 저도 영등포나 인천에서 살다 왔으니까. 근데 나중 보니까 되게 여유 있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할머니들이 압구정 현대백화점에서 머리 이렇게 하고 명품 옷 입고 하이힐 신고 할머니들이 명품백 이렇게 실례합니다 이러면서 지나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 좀 가식적으로 보인다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이 교양 있고 목소리 작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생활 속에서 느끼죠. 이게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중요하지 않죠. 지난번에 얘기 안 했나요? 강남 분들은 집값이 오히려 하락하길 바란다고. 그죠? 얘기했었죠. 네. 세금 때문에요. 집값에 연연을 안 하세요. 왜? 좋은 데 살고 있으니까. 안 팔 거니까 그렇게들 하고 계시네요. 웃긴 게 저도 그렇게 부동산 투자 초창기에는 내가 이걸 사서 팔아서 이득을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기생충에 나오는 송강호처럼 내가 가난하고 내가 상실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부자들을 따라가려면 저들처럼 사서 팔아서 내 자산을 빨리 증식해야겠다는 그 냄비근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급함. 그거를 많이 통제해야 돼요. 그래서 템플스테이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하고, 그리고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 새벽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전 종교 활동을 강요합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해서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종교 활동 안 하셔도 되는데, 특히 초보자분들은 어떤 종교든지 상관없어요. 종교 활동을 하면서 자기를 캄다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 듣고 지금 살아가야겠어요. 소클님 이러신 분들이 네. 템플스테이 딱 갔다서, 아니면 새벽기도, 교회나 성당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 다음 주에는 소콜님 정말 괜찮더라고 템플스테이 이렇게 좀 다운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바뀌셨어요. 저도 느낍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어요? 템플스테이 갔다 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조급한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냄비근성, 내가 지금 늦었다, 가난하다 이런 상실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이걸로 한 번에 만회하겠다. 한 번에 만회하겠다. 내가 이 큰 거 한 건 쳐갖고. 그래서 주식이나 그 코인 같은 걸로 자꾸 공격적으로 대박 환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내 편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시간에 쫓겨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오니까 제일 다른 게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운전. 시간에 쫓기지 않고 미리미리 움직이고
항상 계획된 삶, 그리고 루틴에 맞춰진 삶이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있게 움직이다 보니까 차분하게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고, 누가 끼어들어도 끼어드나 보다, 바쁜가 보네, 끼어들어라, 이렇게. 전 처음에 강남에 운전하러 왔을 때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자리가 벙벙 비어두고 깜빡이 켜면 천천히 와요, 뒤에 차가. 근데 인천이나 경기도 외곽 쪽은 차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인천 항구다 보니까 물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류 차량들이 시간 맞춰서 배달을 다녀야 되니까 바쁘더라고요. 그런 데서 제가 살아가려다 보니까 그 물류 시간 맞춰서 일하시는 배달 운송 기사하고 막 이렇게 뒤엉켜서 싸웠던 거죠, 운전에서. 근데 여기는 배달 그런 게 조금 덜 하니까. 많이 달라.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약간 맨날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와봐요. 예, 여기 이게 좋은데, 그러니까 해운대 좋은데, 광주 봉선동 좋은데 가면은 그 사람들은 또 그게 정상이야.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고 말을 안 섞고 자기들끼리 그런 스카이캐슬처럼 이렇게 이런 끼리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게 심하긴 하지만. 그래서 외부 사람하고 말을 안 섞으려고 그러더라고. 좀 말을 안 섞고. 구로랑은 안 섞는다.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왜 어쨌든 학교에 가서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네. 뭐 누구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회장님 자녀도 있고 뭐 이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차이가. 왜냐면은 공무원 부부들도 서초에 들어가고 강남에 들어오시거든요. 월급 우리가 다 알잖아요. 뻔하잖아요. 부모님이 조금씩 결혼할 때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된다고 생각하시면 어쨌든 뭐 일반 기업 월급쟁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신포도처럼, 여우의 신포도처럼 나는 안 돼, 거기는 그런 사람들만 사는 거야, 이렇게 자꾸 본인이 그거를 경계를 짓는다는 거를, 그걸 잘 메타인지가 안 되시나 보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조금 제3자 입장에서, 그리고 본인 주변 사람들 말고 본인 맘 많은 사람들은 뭐 뻔하지 뭐, 그죠? 전혀 다른 부자들하고 얘기를 나눠봐요. 친척분들 중에서 부자분들 있잖아요. 얘기 나눠보면 뭔가 달라요. 그 다른 점을 찾아내야죠. 공통점도 많죠. 부자든 가난하든 한국 사람이고, 그죠? 그런데 같은 회사 다니고 같은 고등학교 나왔고 같은 삼성전자 들어갔어. 월급도 같아, 그죠? 근데 누구는 강남에 살고 누구는 비강남에 사는데 그게 고착화됐어. 그 이유가 뭐겠냐고요. 그 사람 마인드죠. 소득은 똑같아요. 예, 부모님이 안 도와주는 것도 똑같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돈을 모아서 우선순위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선순위겠죠. 자기 우선순위에서 신용카드 자르고 해외여행 안 나가서 돈을 어떻게든 모아서 전세로라도 버티다가 폭락했을 기회가 왔을 때 강남에 들어간 사람하고, 왜? 강남 원래 원주민이어서 부모님이 강남에서 나고 자랐었어, 출신지가. 그죠? 이 사람은 지방분이셔서 그냥 경기도의 넓은 평수 40평에서 애 둘 키우면서 사는 게 고착화되신 분하고, 그 시작점은 같았지만 갈라지는 게 포인트지, 원래 강남에서 천억대 부자 회장님 손주들 자녀분들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100명 중에서 50명이 그러신 분들이고, 나머지 50명 중에서 또 반 정도가 이제 전문직이고, 이 나머지 100명 중에서 25명의 일반 월급쟁이들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강남에 들어왔나, 어떻게 최상급지인 해운대에 들어갔나, 어떻게 광주에서 최상급지인 봉선동에 들어갔나, 뭐 대구에서 수성구에 들어갔나, 그거를 공부하는 게 우리 포인트 아닌가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부분을 공부해서 그분들의 삶의 만족도, 교통환경 학군 좋은데 핵심지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다. 그거랑 첫 번째. 두 번째, 재산 크기. 물론 하급지 살면서 투자를 많이 해서 재산이 똑같을 수 있어요. 그죠? 똑같거나 뭐 여기가 조금 많거나 적거나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나중 돼서. 그죠? 이 사람은 10억이고 이 사람은 15억이고 20억이고 그게 무슨 의미예요? 20억, 저 사람이 20억이니까 나도 21억 돼야 돼. 그거 자체가 돈에 집중하는 삶이죠. 자기 삶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좀 가여운 인생이 되는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돈에 집중하다 보니까 수익률, 무피 투자 막 이런 거에 집중해서 그 칼럼들을 지금도 놔뒀어요. 저도 돈에 미쳤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수익률에 미쳤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칼럼들도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수강생분들한테도 손필사하고 저도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뀐 게 뭐 아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결혼하면서 이제 그 주변 인프라의 삶, 우리 옆집 사람들의 퀄리티, 우리 애가 만나는 유치원, 초등학교의 옆집 짝꿍의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이 제 삶, 우리 아들의 삶, 우리 가문의 삶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좀 이게 깊숙이 생각해야 돼요. 사서 팔아서 돈을
번다는 그런 거지 마인드부터 버리셔야 돼요. 그럼 그 결정적으로 생각을 좀 바꾸게 되신 계기가 자녀입니까? 자녀가 크죠. 자녀가 크죠. 그래서 미혼들은 이 감정 라인을 이해를 못해요. 아기가 딱 태어난 순간 딱 받으면 그 생각이 들어요. 아, 내 인생은 끝났네. 이제 앞으로 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렇죠. 어제 봄방학을 시작했어. 아주 그냥 온 집안을 뛰어다니고 있어요, 지금. 조금 개인적인 거 여쭤봐도 됩니까? 예. 불편하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결혼을 조금 늦게 예, 아까 전에 그분하고 비슷하게 했어요. 40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40에 이제 거의 바라보고 예, 있으니까 뭐 늦게 하신 이유나 특별한 뭐 어떤 이유가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으신 건지. 사정이 있었어요. 저희 할머님이 아프셔갖고 네. 제가 병간호를 한 6년 했습니다. 회사 관두고. 근데 친할머님을. 왜냐면 누님 두 분이 있었는데 그 전에 누님 두 분은 이제 어머님이 아프셔서 그때 병간호를 계속 돌아가시면서 하셨고, 네. 네. 저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다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상주 3번 했습니다. 육아보다는 그래도 견딜만 하더라. 육아는 더 힘들어요. 이등병 있잖아요. 예, 일병 이거 2줄. 세상 풍파를 많이 겪었지. 근데도 아들 육아는 더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게. 예. 그래서 진짜 인기 많았어요, 저. 보시면 알겠지만 키도 크고 막 잘생기고 막. 이성한테요? 이성한테? 누구한테? 동성한테? 수강생한테 강사로서 인기가 많았다는 줄 알고. 아니, 그땐 강의 안 할 때죠. 갑자기 예전이니까. 갑자기 인기 많았다고 하시길래 나 좀 먹혔다. 그렇죠. 인기 많았죠.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살을 찌웠죠. 일부러? 응, 그냥 일을 못 하겠더라고. 그러다가 요즘 조금 다이어트 지금 4개월 동안 방울토마토 4박스 먹었네. 아니, 4박스 뭐야? 40박스 먹었네. 40박스. 누가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후랭이님은 얼굴이 이만한데 왜 스토클님은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다이어트가 고통스러워 했더니 화면을 보고 있는 제가 더 고통스러워요, 스토클님. 아니, 체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권 바뀌면 강남부터 때려잡지 않을까요? 때려잡죠. 그럼 풀대출 받고 종부세 두드려 맞으면 좀 이거 너무 좀 힘든데요. 괜찮을까요? 근데 실거주는 버틸만 해요. 왜냐면 5년만 기다리면, 정확하게는 4년만 기다리면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오른쪽 정권에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안 올랐어요. 초보자들이 착각하는 게 왼쪽 정권에서 폭락할 거다. 오른쪽 정권에서 오를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쭉 25년 동안 지켜보니까 그 전에도 선배들이 계속 그러더라고요. 이 부동산 오래되신 선배들이 아니야, 니들이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뉴스 기자들이 잘 모르잖아. 그래서 그럴까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윤석열 정권 때도 전국적으로는 안 올랐잖아요. 강남만 이렇게 미친 듯이 올랐죠. 그죠? 강남 성구가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그죠? 성동구까지만 딱 하고 멈췄습니다. 성동구도 거래가 잘 됐나요? 네. 몰라요, 강북은. 안 궁금해요. 아니 성동구도 강북이고 용산도 강북인데 마포도 있고 짱짱한 애들 많습니다, 강북에도. 그냥 얘기했잖아요. 강북에 한계가 있다. 강북에 한계가 있어요. 다 학군이 약해요. 학군이랄 게 없죠. 아세요? 이거는 학령기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중계동도 있는데. 유일하게 강북에서 학군이 좋은 데가 중계동이죠. 네. 거기 외에는 지금 학원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목동도 있습니다. 목동이 좋죠. 그러니까는 대치동 다음에 목동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인천이 이제 공무원분들이시거나 인천 공항 쪽 그리고 송도 쪽에 왜 좋은 대기업들 많이 들어갔잖아요. 바이오. 그쪽 분들은 강남에서 출퇴근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저는 목동을 추천드립니다. 목동을 그닥 좋아하진 않지만 재건축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리고 동네 자체가 그 안은 되게 좋아요. 근데 조금만 벗어나면 신월동 외국인들 많이 살죠. 그리고 아래 2호선 기지창, 위에는 한강이 막고 있고 염창동이 막고 있고 오른쪽은 안양천, 영등포 공장지대. 그래서 목동이 이렇게 딱 가두리예요. 확장을 못 하죠. 재건축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희소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서쪽에서는 희소성이 있죠. 그러니까 강남 외에 서쪽에서 대안은 목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쪽이 직장이신 분들은 저는 어쩔 수 없이 목동을 추천드립니다. 목동이 제일이라고. 목동 15년 전에도 재건축 한다 그러더니 아직도 그대로 목동.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내년쯤? 왜 아니라고? 거기가 항공소음이 조금. 롯데타워가 지어지면서 이게 항로가 바뀌었어요. 서울공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패밀리타운 쪽으로
들려요? 그 위로 그냥 바로 지나가요. 네, 원래는 저쪽으로 돌았는데 이쪽으로 바로 이렇게 돼갖고 소음이 조금 많아졌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게 다시 바뀔 여지는 있겠지만 거기가 이제 또 재건축을 노리잖아요. 네. 동네는 되게 좋아요. 동강 가격도 굉장히 좋고 아시아 선수촌 그리고 올림픽 선수촌 그다음에 올림픽 회밀이 이렇게 세 개가 딱 잡고 있었는데 9호선이 이 위로 뚫렸단 말이에요. 아시아 선수촌하고 올림픽 선수촌으로. 그러면서 이제 올해가 조금 소외됐죠. 그러면서 그 9호선을 기점으로 그리고 2017년도에 롯데타워가 완공이 되면서 그게 조금 밀린 것 같아요. 이쪽 9호선과 롯데타워 때문에 항로가 변경되면서. 그럼 또 이제 올림픽 공원이나 올림픽 선수촌 쪽으로도 비행기가 지나가잖아요. 근데 거기 높게 지나가다가 이제 서울공항이 야탑 쪽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거기 올림픽 회밀이 그쪽 옆으로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올림픽 공원에서 이렇게 보면 높아서 소리가 안 들려요. 그냥 지나가는 것만 보여요. 근데 이제 가락시장에서 이제 회 먹고 있으면 이제 비행기가 추락을 해요. 가락시장 쪽으로. 왜 추락해? 왜 추락해? 왜 추락해? 올림픽 회밀이 지나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착륙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착륙을 하는 거 이렇게 착륙을 하대? 자세한 공항 관계자분들은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직선 항로가 이제 곡선 항로로 바뀌어서 이제 운전하시는 기장들도 힘들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재건축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이 이제 고층으로 못 짓죠. 30층, 40층. 뭐 지금 한강변에는 지금 뭐 기부 체납점 땅 하면서 도로나 학교, 공원 기부 체납하면서 막 60층 져버리잖아요.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좀 안 좋은 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서울 재건축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요? 네. 전체적으로는 돈은 돼요. 돈은 되는데 아파트가 좋아졌다고 해서 그 동네가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동네가 좋은 낡은 아파트를 들어가서 90년대, 80년대는 재건축이랑 또 비싸요. 90년대 들어가서 트골3 인테리어를 지난번에 우리 촬영한 것처럼 인테리어 해서 좋은 입지에 살다가 뭐 한 20년, 30년 뒤에 재건축되면은 덤이라서 좋고 아니어도 그냥 우리 집은 인테리어 잘 돼 있고 주차만 좀 불편하고 동네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그런 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저는 몸테크는 반대 입장입니다. 예, 반대 입장입니다. 송파 중부 재건축은 어떻게 보세요? 송파 한양 1, 2차, 가락삼익, 송파 미성 등 송파 안에서 약간 애매한 입지인 것 같기도 하고 중급지라서 애매하다기보단 좋은데요. 헷갈려서요. 아니면 올림픽 회밀리 타운이 나을까요? 오금 현대도 나오고요. 송파 아파트 주요 아파트 단지들 다 말씀해 주시네요. 중급지 싹 다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미성, 삼익. 한양 1차, 2차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주변이 빌라가 너무 많고 15층 중층 재건축은 저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실 주공 5단지도 중층이라서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더 문제는 목동 같은 5층 재건축도 다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그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같이 70년대 초반 것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중층 재건축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데는 80년대 아파트들인데 70년대 초반 아파트가 재건축을 안 했는데 15층짜리가 80년대가 하면은 이건 불공평한 내용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나는 못 볼 것 같아. 나는. 완공을. 우리 아들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반대. 굉장히 길게 보시네요. 중층 재건축은. 되면 덤이죠. 덤. 그러니까 100개 중에 하나는 되겠죠. 방배동 그거처럼. 근데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20년에서 30년 완공 보셔야 됩니다. 그냥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건 안 돼요. 그냥 그 입지가 좋아서 인테리어 해놓고 내가 그냥 쭉 살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덤으로 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걸 보고 들어가면은 제가 최근에도 2007년도에 5년도에 뭘 사갖고 아직까지 갖고 있다가 못 파시는 분들 최근에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서 파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젊음이 15년이 날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걸 보고 샀는데 15년 동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2006년도에 7년도에 샀던 것들 그 중간에 한 10년 갖고 있다가 팔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호재 보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호재를 보고 있는 당신은 호구.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철저히 주변 환경 그렇죠. 인프라를 보셔야죠. 인프라를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꾸 현관문 안쪽을 보시고 그 단지만 보시더라고요. 근데 집은 이 건물을 사는 개념이 아니라 전철역서부터 이 동네 전체의 인프라를 내가 돈을 지불하면서 사는 개념이에요. 인천 부평에 있는 레미안과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이 같은 시기에 졌는데 왜 가격이 그렇게
6배, 7배 차이가 나겠어요. 똑같은 구조에 똑같은 단지인데 하나는 재래시장 근처 공장지대 근처에 있는 거고 하나는 대치동 학원가에 있는 거라서 같은 시기에 같은 평수, 같은 세대수를 같이 지었는데 1200세대 완전히 다른 가격이 된 게 그 레미안 아파트가 아니라 그 동네가 다른 거죠.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이해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뭐 이렇게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을 보지 이 주변을 보질 않잖아요. 근데 주변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주변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는 뭐 이런 물건이나 뭐 음식이나 옷이나 그거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옷가게를 가서 그 옷가게 입지를 산다고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부동산이에요. 그 부동산의 특징이네요. 특징이죠. 이 마우스를 사는 게 아니라 이 마우스를 파는 가게를 사고 이 가게의 입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학교라든지. 그러니까 적응하는 게 되게 오래 걸려요. 이 개념을 누가 처음에 얘기해 줬으면 명확하게 이렇게 쉽게 얘기해 줬으면 저는 이렇게 25년은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뭐 입지가 중요하다, 인프라가 중요하다, 교통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약간 어렵게 설명하고 저 때는 25년 전에는 도서관 가보면 부동산 쪽이 다 한자였어요. 5편 들고 공부했다니까. 아저씨. 할아버지. 네. 그래서 요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현관문 안에가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은 전철 앞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동네 전체가 우리 집이에요. 그래서 어디 이제 지방에 여행 갔다 올 때 롯데타워만 딱 봐도 강남 사람들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영등포 사람들은 63빌딩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왜? 내 동네에 들어왔다. 내 구역이다. 내 구역을 사는 개념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 생각의 대전환이 오래 걸려요. 그러네요. 이게 얼죽신이라고 해서 신축이다. 신축만 보고 샀는데 주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나 도쿄나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 주차장을 사야지 차를 살 수 있대요. 네. 그러니까 차하고 주차장을 같이 판다고도 하거든요. 그걸 같이 계산을 해요. 그 주차장만 따로 팔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차는 바꿀 수 있지만 땅은 안 변하잖아요. 땅값이 홍콩 같은 경우 훨씬 비싸다고요. 그래서 주차장만 거래가 된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파트를 볼 때 아파트를 사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동네를 사러 가는 거예요. 나와 우리 자식과 그리고 다음 매수자가 살 동네. 그래서 매도자도 돈을 많이 벌었고 내가 팔 때 다음 매수자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요예요.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냐. 황남이죠. 높으신 분들이 많이 살아갖고 계속 전철이나 도로를 뚫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도로가 GTX가 강남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파주를 가서 사면 어떡해요. 다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킨텍스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진짜요? 네. 그 GTX 뚫린다고 막 엄청. 그래도 안 가봤어요. 코엑스는 많이 가봤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를 사야 돼요. 땅이 이 땅값이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요 땅에 모여드는 사람이 많을 때 그 땅값이 올라가거든요. 유동인구라고 그러죠. 그거를. 유효수요? 막 그렇게 얘기하던데 땅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이 돈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이 돈이 아니라 이 건물이 돈이 아니라 이 동네를 선호하는 사람들, 구매력이 있는 그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이 있다는 거죠. 구매력이 있다는 것. 그 동네를 살 만큼의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 어디냐를 계속 관찰하셔야 돼요. 그게 신축이 아니라 그 입지에 대한 얘기라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부동산 오래 하신 분들은 보니까는 엑셀표를 들고 다녀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요 동네 시세야 그러면서 그거를 호주머니에 넣고 그 동네 마트 가서 사람들이 물건 사는 거 보고 학교 앞에서 초등학교에서 애들이 나와서 횡단보도를 하나 건너나 두 개 건너나 학원 들어가는 것도 보고 막 그렇게 그 동네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옷 입은 거, 여유로움, 말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많이 데리고 있고 동네 백화점에 갔더니 유아복 코너가 많고 애기들을 계속 낳고 많이 하는. 신도시도 좀 그렇죠. 네, 그렇게 애기들 키우기 안전한 지역. 그래서 신도시를 못 떠나는 거예요. 서울은 애지간한 데는 다 지금 초등학교도 없어지고 재개발이 하다 멈춰서 안 좋은 동네가 신축 아파트 바로 옆에 있고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 동네 빌라들 1000세대 부셔갖고 1500세대 아파트 져봤자 동네가 안 바뀌잖아요. 도로도 좁고 학교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 1000세대씩 10군데를 모아서 10,000세대를 다 밀고 도로부터 내고 신도시처럼 학교하고 공원하고 이렇게 아파트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게 뉴타운이죠. 네. 그럼 또 지방이나 경기도 사람들은 뉴타운 좋네 그런데 뉴타운이 저기 서울에서
전통적으로 제일 낙후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뉴타운은 예. 말 못하겠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싹 뒤집어지면 또 근데 원주민 정착률이 30% 이상이에요. 그렇긴 하죠. 그럼 봐봐요. 내가 뉴타운에 들어갔어. 그럼 오른쪽 집, 왼쪽 집, 나까지 포함해서 이 세 집 중에 하나는 원주민이잖아요. 그럼 이쪽 집이나 이쪽 집 중에 한 집은 원주민이잖아요. 그럼 윗집, 아랫집 중에 한 군데는 원주민이잖아요. 그럼 할머니가 복도에서 이렇게 마늘 까고 계신다니까. 할아버지는 낫 깔고 있어요, 복도에서 이렇게. 낫이요. 좀 무섭다. 네, 그러니까 옛날 원주민들이니까. 그리고 새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에서 낫을 갈고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화단에서 민들레를 따고 계시대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민들레 꽃차 해 먹으려고요.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내 삶이 그분들하고 맞으면은 뉴타운을 들어가세요. 낫. 그런 농촌 체험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들어가는데, 나는 서울 사람이고 경기도 이제 젊은 세대라서 이런 낫이나 홈이나 민들레하고는 안 맞다. 마늘 까는 거하고. 그러면 들어가시면 안 되죠. 네, 그런 거를 모르고 신축이니까 들어갔다가, 그래서 개포동 신축 들어가신 분들도 원주민들이 되게 많으셔서 애기 엄마들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전 분명히 잠실이나, 아니면 도곡동 같이 오래됐어도, 역삼동 같이 오래됐어도 전통적으로 애기들을 많이 키우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쪽을 들어가라고 애기 둘 가진 엄마한테 강력하게 권했는데, 자긴 신축이 좋다고 개포동 들어갔다가 아침에 조식 먹고 있는데 옆에 할머니 할아버지 쫙 있어. 이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또 그런 게 있구나. 네. 경기도 신축에 살던 아줌마였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았는데 들어와서 후회하시더라고요. 저는 신축을 버릴 수가 없어요. 소콜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널 버릴 수가 있어. 뭐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새 아파트 강남. 네. 뭐 달리는 데는 또 달리고 토어제도 풀렸고. 네. 자,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오늘 인터뷰 1분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해제된 지역들이 달릴 겁니다. 반포가 지금 토어제가 없다 보니까 독주를 했었거든요. 네. 2월 달에는 부동산 114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 여기 강남하고 반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서초가 이렇게 있으면 서초가 앞섰습니다. 평당가가. 그래서 학군지를 앞설 수 있나? 애기 엄마들이 학군지를 워낙 좋아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잠실도 치고 올라갔는데, 이제 잠실이 치고 올라가면 이제 강동이 우리도 잠실에 한 3분의 2는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이제 고덕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움직이겠죠? 공급이 없다는 거, 서울에 앞으로 3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다 막았었어 갖고, 지난 정권에서. 이번 정권도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었고, 3년 동안. 네. 그렇다는 거. 그리고 이제 수요는 이제 분당 이주 수요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지금 전세가 제로 단지들이 뜨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금리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 시중에 돈은 많이 푼다는 거. 통화량이 급증하겠죠? 코로나 때처럼.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대통령 가장 유력한 후보께서 돈을 한 사람당 25만 원씩, 100만 원씩 나눠주시려나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승수 효과로 엄청나게 시중에 통화량이 풀린다는 거. 그랬을 때 하락할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낮아요. 네.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